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지난 시간 연력학 제1법칙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바로 맨 위에 써있다시피 상태 변화 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변화 과정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 제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식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바로 뭐죠?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식인 Q는 W 플러스 델타 U였죠. 여기서 Q는 그 기체가 흡수한 열량, 그리고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W, 이 W는 바로 그 기체가 한 일, 마지막 델타 U는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교육과정에는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좀 편리하고 중요한 식인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바로 PV는 nRT였죠. 여기서 P는 기체의 압력, V는 기체의 부피, 스몰 n은 기체의 몰수, 어떻게 보면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겠죠. 라지 R은 기체 상수, 마지막 T는 기체의 온도, 온도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 이렇게 알아두면 이 두 가지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이 연력학 파트의 대부분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식은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계속 써놓을 거예요. 지우지 않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수업 제목이 뭐였죠? 아까도 한번 물어봤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상태 변화 과정입니다. 혹시 상태 변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체가 액체가 되고, 또는 액체가 고체가 되고, 또는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고, 이러한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이 기체의 상태, 액체 고체로 변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기체의 압력 또는 부피 또는 온도, 이러한 게 변하는 이 기체의 상태, 기체 자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 변화 과정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무조건 딱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네 가지를 볼 거예요. 대표적인 네 가지 과정. 이 외에도 당연히 다른 상태 변화는 다른 변화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네 가지 과정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써 있는 단열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등합 과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바로 등적 과정,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그 과정의 이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각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그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단열 과정, 어떤 과정을 말할까요? 단이 뭘까요? 맞아요, 차단한다는 거죠. 뭘 차단할까요? 열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즉 열을 차단한 과정. 그럼 두 번째 등온 과정, 등이 뭘까요? 네, 같을 등이겠죠. 그럼 온은 뭘까요?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과정. 세 번째 등압 과정, 이건 뭘까요? 네,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채로 기체의 다른 상태들이 변하는 그러한 과정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등적 과정,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적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체적,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럼 등적 과정, 정적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맞습니다. 부피가 일정한 채로 다른 요소들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각 상태들을 한번 세세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 바로 단열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 말 그대로
열을 차단한 채로 다른 요소들이 변화하는 과정, 기체의 요소들이 변화하는. 여기서 말한 요소들이란 뭐 압력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고 온도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이 변하는 과정인데요. 한번 1번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단열, 기체가 주위와 뭘 교환하지 않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단열이기 때문에 열을 교환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이러한 단열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던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가지식, 연력학 제1법칙과 이성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바로 연력학 제1법칙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 바로 뭐였죠? 오른쪽에 써 있다시피 Q는 그쵸? W 플러스 델타 U예요. 근데 단열이랬죠. 열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럼 기체는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또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도 않겠죠. 즉 기체가 흡수한 열량 또는 방출한 열량이 얼마겠어요? 0이겠죠. 주위와 열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러면 Q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W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 일을 받으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 즉 어쨌든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단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기체가 변하느냐? 바로 팽창할 수가 있고 압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 단열 팽창, 4번 동그라미 단열 압축을 볼 텐데요. 자, 3번 동그라미 단열 팽창부터 보겠습니다. 팽창이에요.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즉? 그쵸? 팽창하는 거니까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뭐라 했어요? 부피가 증가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했죠? W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무조건. 그럼 W가 양수라는 건 그 기체가 뭘 했다? 일을 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열 팽창했으니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겠네. 그럼 일을 했으니까 W는 양수겠구나. 그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만큼 어떻게 될까? 자, W는 마이너스 델타 U였어요. 자, W가 양수면 그럼 델타 U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네, 그렇죠? 델타 U 자체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만큼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한다? 그쵸?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 자, 우리 방금 전에 부피는 뭔가 일이랑 연관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네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랑 연관지으라 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맞아요. 바로 기체의 온도랑 연관지으라고 했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럼 기체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어이구, 미안합니다. 기체의 온도는 그쵸? 마찬가지로 감소 또는 뭐 하강하겠죠. 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델타 U가 아니라 그냥 U 내부 에너지랑 연관지으라 했죠. 네. 그럼 4번 동그라미 단열 압축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압축이에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쵸? 감소한다. 그러면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W는 어떻게 된다?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즉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겠죠? 그럼 일을 받았어요. 자, W가 음수야. 그럼 델타 U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양수겠죠? 그럼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만큼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건 기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현상들
아래 5번 동그라미 보면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니까 이 오른쪽에 단열 과정이라 써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제가 그래프를 보면 뭐부터 보라 했죠? 맞아요. 반드시 축부터 보라 했죠? 세로축이 뭐예요? 압력. 가로축은 부피. 네,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요. 이 기체 압력 부피 그래프.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 빨간색 곡선들 한번 쭉 볼게요. 이 빨간색 곡선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한다면 여기 T1 그리고 T2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뭘까? 자, 바로 이 온도가 T1으로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요런 식의 요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그래프예요. 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온도가 T1으로 일정하면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는가? 그러면 위에 있는 2번식을 한번 봐야 돼요. 아까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얘기했죠. 여기서 일정량의 기체라고 한다면 R은 상수라서 변수가 안 되고 N도 변하는 수가 아니라 일정한 상수겠죠. 만약 일정량의 기체라면 그럼 N도 어떤 변하지 않는 일정 상수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자 볼게요. 여기서 T1 온도마저 T1으로 고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PV 값은 어떻게 될까요? PV 값이 nRT1 일정해야 되죠. 그럼 P랑 V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맞아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위에 그래프가 바로 뭐예요? 이 곡선이? 그쵸.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아, 온도가 T1이든 T2든 어쨌든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반비례 그래프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 파란 곡선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인가를 봤더니, 자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잠시 기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화면이 잠깐 이상했는데, 자, 이 상태로 이 파란색 곡선을 한번 볼게요. 여기랑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즉, 요점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가 커지고 있죠. 부피가 커지고 있다. 지금 이 과정 그러면은 단열 과정인데 단열 팽창일까요? 단열 압축일까요? 맞습니다. 단열 팽창 중인 과정이에요. 자, 부피가 커지니까 당연히 단열 팽창이겠고, 자, 이 상태로 단열 과정이니까 왼쪽에서 썼던 단서들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단열이니까 Q는 얼마겠어요? 0이죠. 즉,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에 흡수되는 열 또는 여기서 방출되는 열이 없다. 그럼 어떻게 했죠? 델타 U는 W다. 델타 U는 마이너스 W다. 아까 왼쪽에서는 W는 마이너스 델타 U라고 했는데 뭐 같은 표현이죠. 이 상태로 압력이라네.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는 W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W는 어떻게 된다? 양수다. 그러면 델타 U는 뭐다? 음수다. 그 얘기는 뭐야? 온도는 하강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면요, T1이 T2보다 큰 그래프래요. 근데 실제로 온도가 어떻게 돼요? T1에서 T2로 온도가 내려가죠. 이 상황에서 또 해준 일, 기체가 한 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맞아요. 바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랬죠. 즉 요게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일 테고 이 값은 양수. 왜?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팁 하나를 볼게요. 자, T1과 T2 뭐가 더 온도가 높은 그래프죠? T1이 온도가 더 높은 그래프라고 했죠? 자, 온도가 더 높으니 이 그래프의 원점 O로부터 어떤가요? 더 먼가요? 더 가까운가요? 온도가 높은 그래프는? 더 멀죠? 자, 첫 번째 팁 잘 알아두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등온 그래프,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는 이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프는 더 멀리 그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팁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팁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팁. 이 T1과 T2의 곡선은 말 그대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어요. 근데 요 첫 번째 점, 2번 점을 이은 요 파란 곡선,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학습지나 이런 데에서는 이 칼라로 된 학습지에서는 파란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 선을 보면은 뭐가 더 기울기가 가팔라 보이나요? 이 등온선과 요 등온선 요것과 요거 요 단열 과정의 그래프 뭐가 더 기울기가 가팔라 보이나요? 그쵸? 단열이 더 가팔라 보이죠? 두 번째 팁. 단열 과정은 등온 과정의 그래프보다 더 가파릅니다. 이 두 가지는 교과서에서도 딱히 언급을 안 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 온도가 높은 등온 그래프일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두 번째 팁. 단열 그래프는 여기 있는 단열 그래프는 등온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 써볼까요? 만약에 저 그래프에서 반대였다면 if v2에서 v1으로 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v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하는 단열 압축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W는 음수. 그러니 델타 U는 어떻게 돼? 이거의 마이너스인 양수.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단열 과정을 봤고요. 한번 두 번째 과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 등온 과정인데요. 등온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단열 과정 얘기하면서 미안합니다. 단열 과정 얘기하면서 이미 여기 등온 그래프에 대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얘기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더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등온 과정도 따로 얘기해 볼게요. 등온 과정, 말 그대로 온도가 어떻다는 걸까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럼 기체의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기체의 온도가 일정. 그럼 T가 일정하니까 U는 어떻게 될까요? U가 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 아니야.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온도에 비례하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T는 내부 에너지랑 연관지어라.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U도 일정하겠지. 그럼 델타 U는 얼마겠어? 0. 왜? 일정하니까 델타 U는 0. 변화량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델타 U가 0이니까 Q는 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체에 따라서 기체에 가해준 열량 Q는 뭐랑 같다?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한 일 바로 뭐야? W와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축을 봤더니 압력 부피 그래프네요. 자, 이 등온 과정, 선생님 어떻게 온도가 일정한 채로 팽창이나 압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실린더 안의 기체에 온도가 일정한 열원을 접촉시켰다고 한번 볼게요. 얘가 내가 뭔가를 취해서 얘가 온도가 조금 낮아질 것 같으면, 자, 온도는 어떻게 될까? 야, 우리 이전 시간에 뭐 했어? 온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아니, 온도라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했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럼 얘가 온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온도가 일정한 열원에서 얘한테 열을 줘서 얘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키겠죠. 반대로 얘의 온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높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기체에서 이 열원으로 열을 오히려 주면서 얘의 온도가 조금 다시 낮아지면서 계속 이 열원과 같은 온도로 유지되겠죠. 뭐가? 이 실린더 안의 기체들이. 그래서 등온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열원을 붙여놓고 이 기체 옆에 붙여놓고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제를 깔아보고 더 나가 볼게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델타 U가 얼마다? 0이다. 그러면은 W는 뭐랑 같다? Q랑 같다. 자, 그러면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 빨간 그래프부터 볼게요. 요거 T는 일정하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등온 그래프죠. 저 T1 또는 T2일 때의 등온 그래프와 똑같은 형태의 이러한 압력 부피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왜 반비례인지는 앞 페이지 여기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와중에 여기 점 하나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를 볼게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으니 W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양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기체가 열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왜? 지금 Q는 W인데 W가 양수라며. 그럼 Q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양수. Q가 양수면 뭔데?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 W는 어떻게 구하는데? 말했잖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뭐가 기체가 한 일이다?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바로 기체가 한 일이다. 자, 이게 바로 등온 과정이에요. 만약에 얘보다 온도가 더 높은 과정에서의 등온 그래프를 그리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여기 원점에서 좀 더 먼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그리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온도가 더 높아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며. 아까 전에 얘기했죠. 꿀팁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알려줬던 거. 네, 이렇게가 등온 과정인데 만약에 만약에 얘도 V2에서 V1으로 가는 등온 압축 과정이었다면, 지금 이 과정은 팽창했으니까 등온 팽창 과정인데 등온 압축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W는 음수겠고, 그럼 따라서 Q는 W가 얼마다? 음수다. 즉 열을 방출해야 된다. 기체가 열을 방출했다. 얘는 열을 흡수한 거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외울 게 아니라 이 등온 과정이 뭔가 온도가 일정하네. 그러면 거기서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식을 접목을 시켜서 그 다음 과정들을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등원 과정이면은 뭐 무조건 Q는 W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등원 과정이 뭔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네 온도가 일정하면 델타 U는 0이겠구나 그럼 Q는 W네 이런 식으로 꼭 가기 바랍니다. 무조건 Q는 W다라고 외우지 말고 등원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이 학습지 이 써놓은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의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열 과정이 뭔가에서부터 하나하나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부터 단서를 잡아 나가는 이런 식으로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요거 4개 과정 외우기만 하면요 중간에 하나 실수하는 순간 완전 다 까먹거든요. 또 이 4가지 과정 외에도 그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이 4가지 과정을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과정이 나왔을 때는 멘붕이 되니까 꼭 암기할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제가 풀어가는지 이 학습지의 순서 그걸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볼 거는 뭐냐 바로 등압 과정인데요. 등압 과정은 뭐예요? 그쵸?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기체의 압력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럼 P가 등압 과정은 P가 일정하니까 E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P 델타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P 델타 V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봤었고요. 여기 예제 1번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도 P 델타 V로 풀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더 앞으로 가보면 기체의 E를 구하는 바로 여기서도 했었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까지는 W를 P 델타 V로 안 구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야?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못 구하고 어떻게 했어? 이 아래의 넓이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면 이 아래 면적이 어떤 모양이 돼요? 쉽게 말해서 직사각형 형태가 되잖아. 압력이 일정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쉽게 W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다시 볼게요. P 델타 V. 그러면 어떻게 된다? P 곱하기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는 거지. 그럼 연력학 제1법칙 써보자. 연력학 제1법칙 어떻게 돼요? Q는 맞아요. W 플러스 델타 U. 근데 W가 뭐야? 위에 나왔잖아. P 델타 V.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대로 델타 U.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체에 가해준 열량 Q는 기체가 외부에 한 1 바로 뭐야? W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 여기서는 뭐 W, 델타 U, Q 모두 살아있죠. 그럼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대신 W를 P 델타 V로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 자 그럼 이것도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등온 그래프 이번에 빨간색 등온 그래프는 다시 안 그릴게요. 자 T1과 T2 누가 더 온도가 크죠? 여기 T1과 T2 그래프 자체 이미 T2가 온도가 더 높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말고 제가 알려준 팁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부터 어떤 그래프가 더 멀어요? T2가 더 멀죠? 그래서 T2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를 그냥 이런 이 써있는 거를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등압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쭉 기체가 상태 변화합니다.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이 그래프 자체는 등압 팽창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Q는 W 플러스 델타 그대로 있죠? 다 살아있죠?
Q, W, 델타 U. 그럼 기체에 열이 흡수됐다. 그럼 이 상태로 부피를 봤더니 V2에서 V1만큼 커진 거야, 부피 변화가. 그럼 이게 뭐야? 요게 뭐야, 요거? 델타 V죠? 그래서 W는 어떻게 된다? P 곱하기 V2 빼기 V1, 즉 뭐야? P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해서 T1에서 T2 증가했네. 이거는 Q를 열을 가했더니 1도 W도 양소, 델타 U도 양소인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이때 이 아래의 면적, 요게 바로 뭐가 된다? W가 된다. W 값은 아래에 이미 구했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럼 이 과정을 보면요, 부피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그럼 W는 양수.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T도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 그럼 델타 U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죠? 그러면 Q는 어떻게 됐어요? Q는 이걸 통해서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둘 다 양수끼리 합이니까 얘도 양수. 따라서 열이 어떻게 된다? 흡수된다. 그래서 아래 여기 다시 보면은 Q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체에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고 있다. 만약에 반대라면 V2에서 V1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다 반대겠죠. 부피 감소하니까 1은 음수. 온도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델타 U는 마찬가지로 음수. 따라서 Q는 W 플러스 델타 U는 음수, 열을 방출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정 한번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바로 정적 과정,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야? 저기 뭐라 했어? 부피라고 했죠. 그러면 부피가 뭐하다?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는 뭐랑 연관지어라 했어? 바로 기체 간 일과 연결지어라 했죠. W. 부피가 일정하다. V가 일정하다는 건 W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 어떻게 쓸까? Q는 델타 U. 그럼 기체에 가해준 열량 Q는 뭐랑 같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뭐랑 같다? 변화량과 같다. 오케이?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 자, T1, T2 요거 안 보고 누가 더 온도가 클까요? 높을까요? T1, T2 중에서. 그쵸? 1.5로부터 더 먼 쪽의 그래프인 T2가 온도가 더 높다. 그거는 반드시 이 팁은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좀 더 그래프를 보기 수월해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보면요. 자, Q는 델타 U래요. 여기 1번에서 2번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부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피는 일정하대. 그럼 W는 얼마겠어요? 0. 왜? 부피 무조건 W랑 연관지으려면 기체가 한 1. 그럼 델타 U는 뭐랑 같아? Q랑 같아. 근데 지금 온도가 T1에서 T2로 어떻게 됐어? 온도가 상승했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보자. 지금 뭐야? 부피 일정,
그러니 W는 0. 근데 현재 T는 어떻게 됐어? 상승했어. 그러니 델타 U는 어떻게 돼? 양수겠지. 그럼 델타 U가 양수야. 근데 델타 U랑 Q랑 같아. 그럼 Q 값도 양수. 따라서 Q는 델타 U는 양수. 0보다 크다. 그러니 Q가 어떻게 됐어? 기체에 가해진 거지.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감이 잡히나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도 이걸 평소에 외우고 있질 않아요. 저도 어떤 식? 연력학 제일법칙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각각 과정에선 어떤 게 뭐 0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거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 이름, 어떠한 과정인가, 그 단서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저도 따지고 계산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 과정이었다면, if 부피는 그대로고, 그러면은 이번엔 P2 압력이 P2에서 P1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부피는 일정하니 W는 0.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니 델타 U는 음수. 따라서 Q는 델타 U는 음수. 아, 열을 방출하는구나. 기체가 열을 방출하겠구나 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그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nRT에서 일정량의 기체를 가지고 실험할 테니까 n도 무시, r도 상수니까 변수가 아니죠. 변수들만 따지면 되니까. 부피도 일정하니까 무시. 압력과 P랑 온도 T가 비례관계네. 그럼 P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어떨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P1에서 P2로 증가하니까 온도도 어떻게 돼요? T1에서 T2로 증가한다. 바로 이 비례관계를 또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4가지 상태 변화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습지 7페이지로 와서 예제들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예제들을 보면은 어디서 좀 봤던 문제죠? 어디서 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전 얘기 같은 단원의 학습지 이 앞에서 이미 4페이지, 5페이지 학습지에서 한번 다뤄졌던 문제들이에요. 왜 똑같은 문제를 다룰까? 당연히 이 상태 변화 과정이랑 상태 변화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예제 1번 봐봐. 얘는 뭘까? 문제 잘 읽어보면 무슨 과정을 말하는 걸까?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 압력은 일정하다. 뭐야? 등압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예전에 제가 풀어줬을 때 등압 과정이라는 걸 몰랐는데도 풀 수 있었죠. 네, 제가 이 똑같은 문제를 또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한테 그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앞에서 공부한 거, 이 상태 변화 과정 4가지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 과정을 공부 안 했을 때도 이 2가지씩, 요 2가지씩만 알고 있을 때도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썼어요? 앞에서 이미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이 4가지 대표적인 상태 변화 과정을 암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식은 요 2개예요. 요 2개. 제가 앞에서 내내 강조했던 바로 이 2식은 꼭 알아두면 되고, 이 2가지 식으로 각각 등압이네? 압력이 일정하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까? 이번엔 또 뭐가 일정하네?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길 바랍니다. 저 4가지 과정 외우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증명됐죠?
네 가지 과정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예제 2번. 요것도 다뤘네요. 요거는 뭐예요? 아, 압력이 일정하네. 마찬가지로 뭐야? 등압 과정이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뭘까? 마찬가지로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된대.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네. 또 이거 요거는 처음 보는 문제죠. 이전에 안 다뤘던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답만 알려줄 거고요. 반드시 풀어본 이후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꼭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풀어줄 순 없고 답을 알려줄게요. 얘는 1번입니다. 얘의 정답은 1번. 꼭 풀어보고 궁금한 친구들은 저에게 질문하러 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얘는 등압 팽창, 단열 팽창 했을 때래요. 이거 마찬가지로 외워서 풀지 말고 등압 팽창이네. 그럼 뭐야? P가 일정하겠네. 단열 팽창하네. 뭐야? Q가 0이겠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잡고 앞에 학습지의 그 과정들을 밟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앞에 제가 써놓은 그 순서대로 그 과정을 공부하길 바래요. 결론을 외우지 말고. 아셨나요?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 바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꼭 풀어보고 질문 있는 친구들 저에게 꼭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0번 괄호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 얘는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냐? 1번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른쪽 나의 그래프 요거 한번 볼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뭐야? 압력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네. 요런 거 앞에서 본 적이 있나요? 요 과정? 본 적이 없죠? 본 적 없잖아. 앞에 한번 다시 가볼까? 어떤 게 저런 거였어? 부피가 일정한 등적도 아니고 압력이 일정한 등압도 아니고 온도가 일정한 등온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이 차단된 단열도 아니고 완전 처음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과정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네 가지 과정의 결론만 외우지 말고 그 분석하는 과정을 봐라. 그걸 공부해라. 어떤 식으로 어떤 단서를 찾아서 어떤 식으로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걸 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어서 볼 내용이 뭐냐? 교과서 57쪽부터 58쪽까지의 내용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열기관입니다. 여기 제가 실수로 숫자 3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숫자 7로 바꿔주세요. 57쪽부터 보면은 맨 위에 뭐라 써있냐? 스털링 엔진,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증기기관 등이 대표적인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엔진들, 이 여러 열기관들을 다 보지 않고 바로 이 하나 대표적인 열기관인 스털링 엔진 이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털링 엔진이 무엇이냐? 바로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하나 있겠죠? 바로 열기관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열기관이란 뭐냐? 1번 동그라미. 뭐를 뭐로 바꿔주는 장치냐? 바로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바꿔주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열 에너지를 가하면 이 기관이 역학적인 일, 무언가에 힘을 적용해서 그 물체를 어떻게 이동시킨다거나 이러한 일로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교과서 57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열기관의 원리가 뭐냐? 열기관 내부에 기체를 넣어 놓습니다.
이 기체는 공급받은 뭐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준다 했죠. 즉 우리가 열을 공급해주면 즉 공급받은 열로 무엇을 한다? 미안합니다. 공급받은 열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했어. 공급받은 열로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남은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남은 열은 다시 내보낸다. 내보내서 기체의 뭐는 변하지 않는다. 바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공급받은 열로 일을 해. 근데 열을 어느 정도 공급받아서 일을 했는데 남는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대로 이 기체가 갖고 있다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일을 한 거랑 또 뭘 더한 게 공급받은 열이겠어? 그치? 내부 에너지겠지? 그럼 이 내부 에너지가 남다 보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온도가 오른다는 거지. 그럼 열기관의 온도가 계속 오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하고 남은 열은 내보낸다라는 거지. 그래야 이 열기관 내부의 기체가 계속해서 온도가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열을 공급받고 일을 해서 남은 열은 또 내보내고 그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대표적인 열기관 바로 스털링 엔진을 볼 텐데 스털링 엔진이 뭐냐?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등 기체를 채워 밀봉하고 쭉 나오지. 외부에서 가열하거나 냉각하면서 내부 기체의 부피 변화로 외부에 일을 한다. 야, 내부 기체의 부피 변화. 이게 뭐야? 결국에는 일이지. 이걸 통해서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가열하거나 냉각하면서 열을 공급받고 또는 남은 열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열과 냉각을 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장치. 이게 스털링 엔진인데 스털링 엔진은 이 정의보다는 스털링 엔진이 어떻게 압력과 부피가 변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지 그 그래프를 읽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 스털링 엔진은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보이는데 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한번 보자고. 자, 기체의 뭐를 이용했대? 기체의 순환 과정을 이용한 열기관의 원리래. 자, 순환 과정이 뭘까? 순환, 뭔가 돌고 돈다는 건데 그래프를 잘 봐봐. 가에서 나, 그리고 다, 라, 그 다음 다시 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은 가나 다라 에서 다시 또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잖아. 계속 반복되잖아. 가나 다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가. 그러면서 나다라 가나다라 이런 걸 바로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돌고 도는 과정. 이 과정에서 열기관이 일을 한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바로 스털링 엔진의 그래프인데 각 과정들을 한번 보자고. 가에서 나 과정을 한번 보자. 가에서 나 과정. 요 과정을 보면은 바로 뭐라 돼 있어? 열 공급이라고 돼 있네. 자, 가에서 나가 어떤 과정인데? 자, 봐봐. 부피가 어때? V1으로 일정하네. 무슨 과정이야? 그치? 옆에다 써볼까? 가에서 나는 무슨 과정? 등적 과정. 그러니 등적 과정의 특징이 뭐야?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치? 기체가 한 일이 없어. 0이야. 그 얘기는 뭐야? 연력학 제1법칙 써보면 Q는 맞아. 델타 U지? 자, 그런데 열 공급을 한대 여기서. 그랬더니 열 공급을 했다는 건 Q는 얼마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그럼 델타 U도 양수. 델타 U가 양수네?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봐봐. 어디로 올라가? 온도가 나는 TH 온도까지 올라가네. 가는 TL인데
TH랑 TL 누가 더 온도가 높겠어? 원점에서부터 이 원점 O에서부터 누가 더 멀리 있는 등원 그래프야? TH가 더 멀리 있네. 아, TH가 더 높은 온도구나. 아, 온도가 상승했구나. 즉 기체에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상승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의 온도가 높아지는 때의 열이니까 우리 한번 QH를 해볼까? 그럼 QH가 공급됐으니 온도가 얼마로 올라갔어? TH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열을 공급해줬구나. OH가 아니라 QH입니다. 자, 그럼 나에서 다를 한번 보자고. 나에서 다. 이건 뭐야? 자, 이 그래프 봐봐. 어떤 그래프야? 그치? 등원 그래프지? 이 나에서 다. 바로 등원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등원 과정. 등원 과정이죠. 그럼 등원 과정은 뭐야? 그치? 어떤 단서가 있어? T가 일정해. 그 얘기는 뭐야? Q는 W랑 같지? 왜? 온도가 일정하면 델타 U는 0이니까. 근데 지금 W는 어때? 부피가 얼마로 커졌어? V2까지 커졌지. W는 양수야. 그럼 Q도 양수겠네. 자, 어쨌든 Q가 양수인 건 둘째치고 W가 얼마라고? 양수라고. 그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한 거지. 즉 이때 여기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합니다. 오케이?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그럼 이번엔 다해서 라의 과정을 한번 보자. 다해서 라의 과정을 보면, 자, 일단 무슨 과정이야? 그쵸? 가에서 나의 과정과 같이 등적입니다. 따라서 결과만 써볼게. 위에 있으니까 Q는 델타 U인데 열이 어떻게 된대? 방출된대. 그럼 이거는 음수 또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음수라고 봐도 돼. 어쨌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그래서 이때 열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열을 온도가 낮아질 때 열이 방출하는 거니까 QL이라고 해볼게. 즉 QL만큼의 열을 방출한다 라는 거지. 마지막 라에서 가의 과정은 그치? 요 과정 말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에서 다의 과정과 같은 등원 과정인 거지. 대신 온도가 아까랑 나에서 다의 과정과 달리 TL, 좀 더 낮은 온도로 일정한 과정. 근데 이때 이 등원을 봤더니 온도는 일정해. 그래서 Q는 W인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래서 W가 음수. 그래서 W가 음수니까 그때는 어떻게 나와? 이 그래프에 써져 있는 대로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한 거지. 이러한 네 과정을 계속 순환해. 그럼 라에서 가를 간다면 다시 어떻게 돼? 그치? 여기서 다시 요런 과정. 그래서 가나 다라 다시 가나 다라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그럼 이 와중에 얼마의 일을 하는가? 선생님 위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기체 외부 일을 함? 그럼 요만큼의 일 아닐까요? 근데 순환 과정을 이용해 일을 한댔지. 이 아래 여기서는 반대로 일을 또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이만큼 나에서 다 과정 요만큼 일을 했으니까 요게 한 일이겠지 라고 하면은 안 된다. 왜? 아래에서 기체가 오히려 일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에서 얘가 총 어떤 일을 하는지를 따지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한번 가보자. 뭐로 무엇을 한다? 바로 공급받은 열로 뭐를 한다? 이 일을 한다. 근데 공급받은 열 얼마라 했어? QH라고 했지? 이 일을 하고 무엇은 방출한다? 남은 열은 바로 QL은 방출한다. 그래서 따라서 스털링 엔진에 뭐는 변화가 없다?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선생님, 분명히 여기 간화 과정에서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 그리고 또 다라 과정을 보면, 다에서 라의 과정을 보면 온도가 내려가. 즉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때 가에서 나의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다에서 라의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했듯이 얘는 순환 과정이랬어. 각 과정, 즉 가에서 나 또는 다에서 라의 이 단편적인 과정만 본다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어. 근데 이 한 순환 과정을 봐봐. 자, 가에서 시작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 가에서 시작해서 다시 가로 돌아오지. 그럼 가로 돌아왔을 때 압력과 부피는 어때? 처음 시작했을 때 가의 압력과 부피는 P1과 V1이었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얼마야? 똑같이 P1과 V1. 글씨가 좀 이상한데 P1과 V1. 자, PV 압력과 부피 변한 게 있어 없어? 한 순환 과정 거친 다음에 바뀐 게 없지. 자,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PV는 nRT였어. 스털링 엔진 속에 있는 기체가 일정량이라고 한다면 PV와 그 기체의 온도는 비례해. 근데 PV가 다시 한 순환 과정, 한 사이클을 거쳐서 돌아왔을 때, 가로 돌아왔을 때 PV 값이 어때? 안 바뀌었지. 그럼 T 값도 어때야 돼? 안 바뀌어야겠지. T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도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즉 델타 U는 0.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구나. 다만 이 내부 에너지가 변화 없다는 건 한 순환 과정을 거쳤을 때 얘기야. 말했듯이 각각의 이 과정, 단편적인 과정만 보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어. 자, 어쨌든 따라서 QH 빼기 QL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게 한 일, 기체가 한 일. 생각해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야, QH를 받았어. 저거 OH라고 쓰네. QH를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의 일을 했어. 그리고 남은 건 방출한대. 그게 QL이래. 1,000원을 받아놓고 500원만큼 일을 했어. 그럼 남은 돈은 얼마일까? 500원이겠지. 1,000원을 받아놓고. 그러니 당연히 1,000원에서 500원 빼면 500원 나오지. 즉 QH에서 QL을 빼면 W가 나온다.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당연한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델타 U는 어떻게 된다? 0이다. 델타 U는 0.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 한 사이클 기준이야. 요것 역시도 한 사이클, 한 순환 과정, 가에서 다시 가로 왔을 때 그때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까 위에서 뭐냐? 이 외부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함. 요거는 W가 아니라는 거야. 왜? 말했잖아. 한 사이클 동안 얘가 한 일이 W야. 한 사이클 동안 얘가 한 일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에다가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W라는 거지. 그럼 그걸 다 고려한 게 얼만큼일까? 바로 이 부피겠지. 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거. 그 넓이는 요 아래 면적까지 다 따져줘야 돼. 요 아래 면적까지. 근데 또 이 아래 면적 요만큼을 외부로부터 받았어.
그러면 처음에 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에서 외부에 일을 받은 거를 딱 빼주면 얼마가 나올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대각선으로 그은 거, 바로 W만큼 면적이 나오겠지. 이게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최종적으로 이 한 사이클 동안 이 열기관이 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기체의 순환 과정의 면적, 이 순환 과정 가나다라로 둘러싸인 이 초록색 면적이 바로 열기관이 한 뭐가 된다? 일이 된다 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무슨 엔진? 어떤 열기관?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음 소단원인 열 효율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열기관을 또 볼 거야. 카르노 기관이라는 건데 그것과 이 스털링 엔진,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면 좋아. 열기관을 공부할 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열기관인 스털링 엔진을 봤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잠깐만. 음. 잠시만요. 잠깐만, 페이지가 내게 오류가 떠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 화면 녹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네, 이제 잘 됐네. 자, 학습지 마지막 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문제인데, 이 그림,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치?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이 스털링 엔진이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그림은 문제는 항상 처음부터 어떤 단서가 주어질지 몰라. 뭐래? 일정량의 또 뭐? 이상기체래. A, B, C, D, A의 과정을 따라 변한대. 뭐야? 순환 과정이라는 거지. 압력과 부피를 나타낼 때 B에서 C 과정과 D에서 A 과정 각각 온도가 T1, T2로 일정하다. 아까 봤던 바로 이거네. 스털링 엔진 나다 또 라가의 과정은 각각 등원 과정이다. 자, 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번부터 한번 보자. 잠깐만. 기억번부터 보면, 자, A, 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자, 일단 아까 그 스털링 엔진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결론을 외우려고 하지 마. 각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각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쭉 말해주고 한 거지, 이것들을 외우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전에 아까 우리 상태 변화 과정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 각 그래프 또는 단서들을 보면서 그냥 분석을 해. 제발 결론을 외우지 않길 바래.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운 거 결론을 안 갖다 쓰고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Q는 연료각 전류법칙을 써보면 W 플러스 델타 U야. 근데 지금 V가 어때? 일정하지? 그 얘기는 뭐야? W는 얼마다? 0이다. 따라서 Q는 어떻게 돼? 델타 U다. 요거 방금 앞에를 외워서 푼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 봐봐. AB 과정 부피 일정하잖아. 이 그래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앞에 걸 외우지 않고도. 자, 그럼 Q는 델타 U인데 온도 보자. T1, T2. 야, 누가 더 높아? 그치? 자, 원점에서 멀어지는 등원 그래프의 온도가 어떻다? 크다. 그럼 T1과 T2 중에 누가 더 커? T1이 더 크다. 온도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 T1이 T2보다 커. 그러니 델타 U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따라서 Q도 어떻게 된다? 양수다. 즉 열을 공급받은 거야? 아니 열을 방출한 거야? 공급받은 거지. 열을 흡수한다. 기억 맞아. 니은번 한번 보자. 니은번 BC 과정 등원 과정이네. 외부에 일을 한다. 자,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일을 한다고, 일을 따지라고 하니까 부피 증가하네. 그럼 어떻게 돼?
W는 양수.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하는 거야? 그쵸? 이 열기관의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한다. D급번 보자고. T는 일정한 D급번 D부터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즉 T는 일정하니 왜 내부 에너지는 온도 T랑 비례하잖아.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단 말은 온도가 일정하냐 이걸 묻는 거야. D급번 T 일정해? D에서 A 과정 T2로 일정하다면 문제 나왔잖아. 여기 일정하다. 그럼 T가 일정하니까 델타 U는 얼마야? 0. 일정해? 일정하죠.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 자, 이 문제 풀면서 내가 앞에서 외운 걸 그대로 갖다 썼니? 아니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단서들을 찾아내서 분석을 했지. 자, 이렇게 꼭 외워서 풀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번 파트 내부 에너지와 열기관 파트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열 효율. 효율이 뭐야? 어떻게 보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가성비야. 적은 걸로 어떻게 더 많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럼 이 열 효율, 열기관에 접목해보면 뭘까? 얼만큼의 열을 받아서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열 효율이겠지? 열 효율이겠지? 왜? 열기관이 뭔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 바꿔주는 거니까 얼만큼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얼만큼의 일을 하는가? 그게 곧 열기관의 열 효율인 거지. 다음 시간엔 이 열 효율을 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